네, 네오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오셈 주가가 이번 달에 한 16% 정도 올라갔거든요. 사실 이제 17,270원까지 7월 달에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이평선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여기 위에 보시면은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주가가 여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CXL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CXL이 뭐냐? 쉽습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가 영어로 뭐죠? 익스프레스잖아요. 여기에서 앞에가 이제 컴퓨터 들어가는 거고요. LINK 링크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고속도로 링크 이해되셨죠? 그럼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컴퓨터의 연산 속도는 어떤 상태냐? 국도 상태예요. 현재 국도 상태를 어떤 상태로? 고속도로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 최근에 여러분들 그 뭐 GPT나 이런 것들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 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로딩 속도라고도 하는데 얘가 스스로 생각하는데 속도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최근 이제 뉴런이라는 거는 인간의 뇌와 같은 사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메모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장 장치, 사고 장치가 당연히 중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를 전부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역 메모리가 필요한 거고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에 카이스트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 친구가 이제 약간 이쪽이에요. 우주 항공 쪽하고 이제 우주항공 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분야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화성으로 UFO가 아니죠. 위성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데이터 전송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뉴런 AI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요. 지가 알아서 거기에서 시료 채취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AI라고 하는 출시돼 가지고 최근에 나온 게 한 5살 기준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5살에서 20살, 40살까지 가는 데는 1년에서 3년이면 된다라는 그만큼 AI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AI가 어떤 뉴런적 사고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한데 지금 그게 효율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거를 전부 사고할 수 있는 메모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HB라고 해가지고 요새 HBM이라고 해서 계속 고대역폭 메모리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사실 옛날 전격 제트 작전 키트 차 아시죠? 영화처럼 이제 자동차에서 말 거는 거죠. 오늘 하루 어땠어? 어디로 갈까? 키트 출발해. 이게 진짜 된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은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연기관은 내연기관인데 이거는 이 사고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내연기관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잡설이 많았는데 2부에서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2부에서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렉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뭐 헤드앤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몇 배가 올라갔죠? 6만 원이 24만 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 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 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 속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봤는데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 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 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 거고요. 고점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램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청고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저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이제 차트인 주식 TV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중요하게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차트라는 거는 사람의 심리거든요. 이 심리 영역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찾잖아요. 뭐 날씨가 추워지면 어때요? 보일러를 찾잖아요. 핫팩을 찾고요.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차트라는 거는 심리인데 이 심리라는 거는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 재료, 그다음 모멘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 아이덴티티가 어떤 거냐, 이게 포인트인데 이 CXL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미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에는 성장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CXL이 지금 제가 아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99%란 말이에요. 찾아볼 생각도 안 하죠. CXL 섹터인데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이 CXL이 뭔지 배우셨다라고 아셨다라고 하면 어제보다 성장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멘텀 분석은 하셔야 돼요. 차트에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는 이 모멘텀이 결정해요. 물론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의 영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가 모멘텀 때문인지 아니면 기술적 매집이 끝나서인지라고 봐야 되는데 네오센 같은 경우는 모멘텀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집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종목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2023년에 137% 올라갔고 지금 2024년에 120% 올라갔고 금년에 52%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어차피 120%가 올라갔지만 종가에는 11%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0%가 빠진 거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와서 마이너스 110%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인 거죠. 해먹은 거죠, 그냥.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중간중간 얘네들 같이 매집을 해가면서 주가를 올려가는 스타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원론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차트쟁이들이라고 하죠. 차트쟁이들이 하는 말은 여기 22평선 수렴했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이러고 끝이란 말이에요. 이거 여기까지가 차트쟁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준봉은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가 된다고 더 볼 수가 있어요.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가 기준봉이 되죠. 얘가 여기를 이탈을 하고 좀 떨어졌으면 얘가 기준봉이에요. 근데 현재 이 자리를 지켜줬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기준봉은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대장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얘가 1군 사령관, 얘가 2군 사령관이에요. 2군 사령관의 바운더리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는 2군 사령관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가 지지저항을 받는 자리는 어디가 되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자리가 이제 2군 사령관 자리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지저항을 받는 자리는 어디가 되냐? 얘가 기준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지저항, 여기가 지지고 저항은 어디냐?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기준봉을 얘가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헷갈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얘가 대장이에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항은 어디예요? 지금 얘 심지 다른데 여기 1,500원. 네. 여기가 이제 돌파가 돼야 그 다음 기준봉이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설명해주는 분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7,800원인데, 9,200원인데 1,500원까지 볼 수 있다. 그러면 대략 한 11%, 12% 수익이죠. 예. 여기까지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 올라가야 그 다음 지지 저항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여기에 받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10,000원이 돌파되면 13,000원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 2차는 여기. 제 구독자님들은 010-391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서 매수할 때는 매수, 매도할 때는 매도 타점을 문자로 받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 지금 처음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구독하셨는데 아직 문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010-391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잦은 나의 사랑, 음원은 나의 힘, 상은 나의 별, 그리고 넌 나의 영광.